군산에 자리한 산돌학교. 이곳은 발달장애인 대안학교인데요. 아이들과 동고동락하며 함께 꿈을 키워가는 이가 있습니다. 바로 홍진웅 교장입니다. 원이 지금 뭐하냐? 손톱깎이에요. 손톱깎이 하고 있어요? 네. 앞으로는 우리 소민이가 스스로 할 수 있지? 네. 원이도 이제 아이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일상적인 일들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교육하는 홍진웅 교장. 배고프진 않아? 응? 아이들이 장애를 딛고 독립된 성인으로 서길 바라는 그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100%는 혼자 살아갈 수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사회적인 도움으로 스스로 좀 자기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이고 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군산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는 홍진웅입니다. 지금은 발달장애 대안학교인 산돌학교에서 교장을 맡고 있습니다. 소위 얘기하는 지적장애와 그리고 자폐증 장애를 이렇게 통칭해서 발달장애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는 지적장애 아이들 그리고 자폐증 아이들이 와서 일종의 대안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일상생활훈련, 버스 타는 훈련부터 또는 시장 보는 거 또는 요리하는 거, 밥 먹고 나면 설거지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저희 학교의 수업의 대부분입니다.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성인이 됐을 때 100% 자립을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사회적인 도움으로 스스로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적으로 돕는 것이 저희 학교의 목표입니다. 저희가 이제 학교 공간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 도교육청에서 군산에 있는 폐교를 이용하도록 한번 제안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폐교는 시골에 있잖아요. 시골에 있는 폐교는 공짜로 줘도 못 쓴다라고 이제 제가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을 교육하는 기관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반드시 시내에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내에서 사람들하고 또 부딪히면서 일반적인 환경에서 폐쇄된 생활이 아니라 일반적인 환경에 노출돼서 똑같이 일반인들처럼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돕는 게 중요하다. 좀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이제 일반 특수학교 같은 경우에 보면은 모형 교구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그거를 보고는 다 잘 골라요. 콩나물이 뭐냐? 얘 이거라고 잘 고르고 또 뭐 두부가 뭐냐? 뭐 다 잘 골라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시장에 가서 고르라고 하면은 잘 못 골라요. 때로는 그 콩나물 껍질이 벗겨 있는 것도 있고 뭐 껍질이 그대로 있는 것도 있고 하니까 이제 못 고르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실내에서 당연히 하는 것도 하지만 할 수만 있으면 직접 골라보도록 하고 직접 사와보도록 하고 예를 들면 또 신호등 건너기 수업도 있어요. 신호등도 학교 안에 어떤 모형 신호등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건너는 그런 수업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되면 아이들이 잘하죠. 그러나 실제로 그 시내에 있는 사거리를 건너라고 할 때는 아이들이 못 건너더라는 거예요. 보면은 막 건너려면 막 차소리도 많고 옆 사람 막 휴대폰도 받고 하면 아이들이 집중이 안 되고 산만해지고 하면서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들 생각은 아이들이 직접 건너도록 하는 그런 수업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선생님이 데리고 나가서 이렇게 건너는 수업을 직접 하기도 하고 물론 이제 지금도 안 되는 아이들이 있죠. 워낙 중증인 경우에는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은 많은 아이들이 스스로 신호등도 건너서 또 시장도 가서 시장 물건도 사오고 시내가 학교라고 생각하는 홍진웅 교장. 그래서 산돌학교는 군산 시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시내에서 생활하는 것 자체가 교육인 산돌학교 학생들. 시간은 많이 걸렸지만 계속 교육받고 훈련한 덕분으로 아이들은 신호등도 무사히 건너고 도시의 위험으로부터도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종아리는 뭐 갖고 있어? 마늘, 마늘? 한고추. 이거?
아이들은 매일 돌아가며 그날 먹을 점심을 준비하기 위해 장을 보는데요. 조금은 어눌하지만 능숙하게 장을 보는 아이들. 애들이 착해요. 많이 똑똑해졌어. 많이 똑똑해졌어. 예, 뭐 못 알아들었네. 못 알아듣고 그러는데 이제는 막 서로 교통이 돼 앉아. 아이들이 최대한 스스로 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산돌학교의 정신입니다. 특히 홍진웅 교장이 일상생활 교육 중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들이 혼자 버스를 타고 등하교하는 수업입니다. 두 분이 이제 처음에 가셔서 한 분은 버스를 같이 그 아이들과 같이 타고 출발지에서 저희 학교 목적지까지 같이 합니다. 그러면 다른 한 분 선생님은 이제 뒤에서 이제 자가용 타고 같이 오죠. 그렇게 하고 그게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때는 이제 혼자서 버스를 타게 하고 저희가 이제 내리는 곳에서 기다려요. 그것이 이제 일정 기간 가능해졌을 때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아이들을 혹시나 잃어버리지 않을까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은 처음에 이제 어머니들의 반대도 많이 있었고 걱정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통과하지 않으면 다른 문제들이 어렵기 때문에 어머니들 설득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수업을 하게 됐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저희들 실제로 잃어버려 봤어요. 재민이라는 아이인데 재민이가 살던 곳이 이제 군산대 앞에 미룡동에 살았고 저희 학교는 월명동에 있었죠. 어느 날 놓친 거예요, 그 아이를. 어떻게 놓쳤냐면 버스 타는 수업을 이제 매일 했던 게 아니라 이렇게 날짜를 정해놓고 했었는데 그날은 말하자면 이제 재민이 엄마가 오는 날인데 재민이가 없어진 거예요. 서로 이제 그 어떤 연락이 잘 못 돼가지고 학교에서는 뭐 당연히 엄마가 데려간 줄 알고 또 엄마는 엄마가 데려간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학교에서도 이제 아기를 잃어버렸으니까 너무나 깜짝 놀라고 엄마도 아기를 잃어버린 상황이니까 너무나 깜짝 놀란 상황이었는데 저희들 생각에 퍼뜩 틀림없이 애가 혹시 버스 타고 갔을 수도 있으니까 그동안에 계속 그 수업을 했기 때문에 버스 내리는 곳에서 한번 지켜보자. 그동안 계속 수업을 해주었던 그 대학생 자원봉사 대학생 친구에게 전화를 하게 된 거죠. 혹시 모르니까 지금 그 군산대 앞에서 재민이가 내리는 거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다. 근데 딱 아니나 다를까 그 재민이가 그 버스 내리는 곳에서 딱 내리게 된 거예요. 그때 바로 엄마한테 전화 드리고 재민이가 혼자서 버스 내리는 곳에서 내렸다. 그렇게 전화를 드렸더니 엄마도 그때 눈물바람하고 저희도 깜짝 놀랬지만 어찌됐건 이제 성공을 하게 된 케이스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뒤부터는 그냥 자연스럽게 너무나 이제 아침에 혼자 오고 혼자 가고 이제 이렇게 한 아이가 됐었는데 버스 타는 수업 하나가 단순히 그 기능 하나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결과를 낳았냐면은 가정의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계속 따라다녀야 됐잖아요. 혼자서 이동을 못하기 때문에 어디 뭐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곳을 갈 때마다 엄마가 꼭 붙어 다녀야 했는데 버스 타는 수업 하나 이루어짐으로 해서 이제는 스스로 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럼으로써 이제 가정의 맞벌이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가정 경제가 나아지고 또는 그동안에 외식 한번 못 했었는데 가족 외식을 하게 되고 가족 여행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삶의 질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버스 타는 수업 하나가 단순히 그 기능 하나 좋아지게 하는 게 아니라 가정의 삶의 질을 바꾸게 된 계기가 된 거죠. 또 재민이 같은 경우는 이제 혼자 설거지 하는 거, 또 집에 가면 뭐 심지어는 엄마 말에 의하면 빨래 개는 것까지도 다 이제 엄마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지금은 재민이가 없으면은 집안일을 못 할 정도로 엄마가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니까 하여간 너무나 감사한 아이가 됐죠. 아이들은 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 부모나 선생님들이 안 시켜서 못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홍진웅 교장. 손톱 깎는 평범한 일조차 쉽지 않은 아이들. 하지만 그는 아이들의 가능성을 믿습니다. 손톱 집에서 누가 깎아줘요? 응? 엄마가 깎았어요, 그동안에? 근데 이제 그 앞으로는 우리 소민이가 스스로 할 수 있지? 네. 아이들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염려하는 홍진웅 교장. 아이들의 동반자가 되기까지 그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지방선거 시의원에 한번 출마했다가
낙선을 하고 세상 말로 쫄딱 망하고 빚더미 앉게 됐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단칸방 생활을 하게 됐죠. 그때는 이제 계속 생활의 빚을 졌었습니다. 이제 말하자면 어디 마땅히 이제 취직하기도 어렵고 제가 막 대학을 졸업한 것도 아니고 뭐 자격증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디 마땅히 일할 곳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때마침 일매건이라고 이제 옛날 말로 말하면 이제 그 보육원인데 거기에서 이제 사람을 보육사를 뽑는다는 그 생활정보지 기사를 보고 들어가서 취직하게 돼서 일을 하게 됐었고요. 예전에는 전국에 있는 모든 보육원들이 24시간 일을 하는 시스템에 말하자면 한 달을 일을 하면 한 달을 그 아이들하고 울타리 안에서 일을 하면은 1박 2일 또는 2박 3일 휴가를 주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정 가진 사람들이 일을 하기에는 적절한 일터는 아니었죠. 그곳에서 1년 4개월 그때 일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통해서 오히려 감사함을 또 느끼게 되고 그 아이들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느낌도 받았고 깨달음도 받았고 또 이제 사실 제가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은 아닌데 마더 테레사의 자서전이나 조지 뮬러의 일개나 이런 책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근데 어려움을 겪고 또 어려운 상황에서 그 책을 보다 보니까 정말 그 책이 달았어요. 꿀송이처럼 달았어요. 그래서 한 번 보고 보던 책을 또 보고 또 마침 함께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고아원의 고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하고 지내면서 행복했어요. 지금도 잊을 수가 없고. 일매권에 근무하며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그는 야간대학교에 다니며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이후 운영하던 시설에서 발달장애아를 만나게 된 그는 지금의 교감 선생님과 뜻을 모아 산돌학교를 세우게 됐는데요. 그에겐 굽힐 수 없는 확고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감 선생님이 복지관에서 일을 할 때 그때 이제 처음 따라 나온 아이들이 15명 정도 됐는데 어머님들이 조금 한 돈을 걷어주셨는데 2만 원씩 9분이 걷어주시니까 18만 원 있었어요. 그래서 그 18만 원 가지고 그때 이제 우리가 편지도 보내고 뭐 이런저런 조그마한 자료도 만들고 이제 그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일부 어머니께서 우리 어머니들이 한 500만 원씩 이렇게 걷어서 하면 어찌냐 이렇게 처음 시작할 때 어려우니까 그렇게 얘기했다는 얘기를 제가 교감 선생님 얘기를 통해서 들었어요. 저도 그렇고 우리 교감 선생님도 그렇고 그건 안 된다. 그거는 우리가 왜냐하면 어머니들한테 좀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그 돈 받으면은 우리가 소신대로 학교를 운영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업하시는 분인데 이제 참 좋은 마음으로 얘기해 주신 거죠. 이렇게 어려우니까 독지가를 좀 세워라 해서나 이사로도 세우고 뭐 이렇게 해서나 그렇게 제안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기부도 받고 또 그런 분을 학교 뭐 운영위원으로도 이렇게 하면 어찌냐고. 그분은 이제 정말 좋은 마음으로 해 주신 건데 제가 그것도 거절을 했어요. 왜 그러냐. 실제 교육이라는 게 고등학교 교육만 받고서도 내가 성인이 됐을 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필요한 것을 다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특히나 더더욱이 우리 산돌학교 아이들은 초중고 고등학교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그 세상 살아가는 일상생활 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그 학교 교육 과정에서 다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우리는 그런 걸 하고 싶은데 부모님들은 다른 교육을 원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뭐 영어 한자라도 더 실제로 뭐 장애 아이들한테도 그런 교육을 요구하는 부모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대학을 가기 위한 뭐 그런 교육을 요구한다든가 이런 식의 그 요구할 때가 있는데 만약에 어떤 독지가나 그 어떤 부모님으로부터 큰 돈을 받고 운영을 한다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소신 있게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8년의) 역사를 가진 산돌학교. 많은 이들의 도움과 자원봉사자들의 손길로 2013년 이곳 월명동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지금은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이 지내지만 첫 출발은 열악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YMCA 건물, 군산으로 말하면 옛날 구법원인데, 시작 자체를 저희가 이제 무일푼으로 시작을 해서 늘 그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 그래서 이제 그 학교 공간을 제대로 잘 이렇게 준비하지 못하고, 특별히 이제 화장실이 옛날 터미널에 가면 그 터미널식 화장실 있죠. 좌변기 말고 이렇게 구부려서 보는 이제 그런 화장실이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 행동이 느리잖아요. 그러니까 미처 다 내리기 전에 그냥 옷에다 싸버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실제로 여러 번. 이게 이제 좌변기면은 이게 쉽게 얼른 이렇게 해서나 그 볼일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이제 앉아서 싸야 되다 보니까 몸무게가 120kg 나가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제 옷을 미처 내리다가 그냥 옷에다 볼일을 보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개선을 하고 싶은데 우리 건물이 아니기도 하고, 또는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비용 문제 때문에 그 화장실을 고치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여자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 생리대 가는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도 장학사님 오셔가지고 저희 학교를 이제 보고는 갔는데 도저히 오줌을 못 누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이제 저희가 시설이 열악해서 교육적으로 어려움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YMCA 옛날 그 건물에 있을 때. 저희 학교에서는 절대 용서하지 않는 경우가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욕을 하는 거. 장애 아이일지라도 욕을 하는 것은 저희가 용납하지 않고, 또 하나는 거짓말하는 거. 또 하나가 남을 해치는 행위. 발달 장애인이라도 이렇게 누군가를 해치는 일에 대해서는 용납돼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것이 역차별이다. 특히 자폐증 아이들이 문제 행동 중에 하나가 남을 해치는 행위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 학교 학생 중에 그런 아이가 하나 있어서 그것을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 패턴에 맞지 않으면 그 약간 좀 폭력적인 그런 문제 행동이 있습니다. 막 갑자기 막 사람을 해친다든가 때린다든가 물건을 부순다든가 소리를 지른다든가 책상을 엎는다든가 이런 그 어떤 폭력적인 그 문제 행동이 있어요. 자폐증 아이들은. 그 아이가 그 문제 행동을 여전히 갖고 있을 때 한 번은 저하고 우리 교감 선생님하고 둘이 이제 다른 아이를 다 나가라고 하고 이제 교실 한 칸에서 그 아이 붙잡고 씨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같이 바닥을 뒹굴고 그 아이가 문제 행동할 때마다 또는 그 입으로 욕을 할 때마다, 키가 저보다도 더 크고 몸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힘으로는 저를 막 밀치고, 제가 앞에서는 힘으로 안 되니까 뒤에서 잡고 같이 이제 뒤로 눕는 거예요. 막 눕고 땅바닥에 눕고 못 일어서. 왜 그러냐면 일었으면 위험하니까. 그렇게 할 때마다 그 애가 이제 선생님들한테 욕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욕을 하면은 그 욕을 할 때마다 네가 욕을 할 때마다 발바닥 한 대씩 맞는다 해서 이제 발바닥을 맞고, 실제로 그 애가 기가 꺾일 때까지 해보니까 막 등허리에 둘 다 하여간 땀을 쭉 빼고 나서 보니까 4시간 정도 흘렀더라고요. 왜 그런 저기를 하냐면, 내가 이렇게 문제 행동을 했을 때 나도 이렇게 불편하구나, 나도 이렇게 힘이 들구나, 이거를 몸으로 애가 배움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해요. 하고서 이제 그 아이가 이제 기가 꺾이고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애가.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얘기한 거죠. 그래, 바로 이거야. 앞으로는 네가 그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은 행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로 하는 거를 자꾸 연습을 해야 돼라고 저희가 얘기한 거죠. 그 이후로 그 문제 행동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굉장히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개선이 됐냐면, 예전에는 그 아이하고 말 붙이기가 어려웠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자폐증 아이들의 특징이 사회적 소통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농담하면 농담하는 줄 알고, 지금 얼굴에 웃음도 있고, 가만히 앉아서 공부도 하고, 설거지하면 설거지도 하고. 산돌학교 4층엔 특별한 공간이 있는데요. 이곳은 아이들이 주거 독립을 연습하는 생활관입니다. 형들 누워있어. 배고프진 않아? 에? 괜찮아? 이따 우리 형준이 밥은 따로 남겨놨으니까 이따 먹자. 어? 머리 열은 없지? 에?
현재 이곳에는 8명의 학생들이 2명씩 짝을 지어 생활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은 스스로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며 세상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주거 독립이야말로 산돌학교 교육의 최종 목적지라고 생각하는 홍진웅 교장. 발달장애 아이들의 가정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고등학교까지는 다닐 곳이 있으니까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특수학교 고등과정, 소위 얘기하는 전공과 과정까지 졸업을 하면 그 이후에는 갈 곳이 없어요. 일반 회사에 취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대학을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시 어디로 가냐?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요. 그 아이의 양육을 결국은 다시 가정이 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가정에 아이가 있으니까 누군가는 꼭 지키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발달장애를 가진 그 가정의 최악의 가장 문제가 바로 이제 졸업 이후에 갈 곳이 없다는 건데,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을 할 건가 이제 고민하다가 결국은 대안이라는 게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이 아이가 스스로 서기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저희들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럼 언제부터 이 훈련이 돼야 되냐? 초등학교 때부터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들은. 근데 이제 엄마들은 고등학교 때나 이제 막 그거를 인지한다든가 뭐 아니면은 뭐 청년이 돼서나 인지한다. 그럼 그때 되면은 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아예 초등학교 때부터 그 주거 독립 훈련에 모든 교육이 특수교육에 다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저희 학교의 교육은 모든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제 그 마지막 교육의 꽃이 저희가 지금 생활관 주거 독립 훈련입니다. 지금 많이들 변화가 있었죠. 지금 우리 아이들 중에는 지금이라도 2명씩 묶어서 그 원룸에 내보낼 수 있는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내보내고 또 이제 다른 아이들 또 이제 들여오게 하고 이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또 하나가 독립을 위해서, 말해 독립적인 생활을 위해서 또 경제적인 독립이 또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통계에 의하면 여러 장애 유형군이 있지만 발달장애가 가장 취업이 안 돼요. 그냥 신체장애나 이런 데는 그 취업률이 높죠, 그래도. 그러나 발달장애는 아까 얘기했는데 사회적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취업률이 거의 뭐 한 5%도 안 됩니다. 나머지 아이들은 사실상 갈 곳이 없이 그냥 뭐 어디 복지관이나 이런 데 이렇게 막 전전긍긍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 아이들은 상황과 수준에 따라서 하루에 8시간 일을 해도 되는 아이가 있지만 그냥 4시간만 해야 된다거나 2시간만 해야 된다거나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반 회사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을 담아낼 수 있는 일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학교 1층에 조금 약간 엄벙하긴 한데 그런 아이들 연습할 수 있는 발달장애 아이들 직업훈련 할 수 있는 산돌 갤러리랄까 또 학교 전방 이런 거 통해서 자연스럽게 일반인들하고 소통하게 되고 그다음에 돈 계산하는 또 훈련하게 되고 이제 이런 그 장소로서 저희가 지금 1층에 직업훈련 시설 하나 꾸며놨습니다. 산돌학교 1층에 꾸며진 학교 전방. 이곳에서는 산돌학교 학생들이 만든 공예품과 기증받은 물품들을 아이들이 직접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물건을 팔면서 세상을 배우고 있는데요. 사람들과 소통하며 세상으로 나갈 날개짓을 힘겹게 하고 있는 발달장애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홍진웅 교장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2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아이들이 그 수준별로 일할 수 있는 그 일터를 만드는 게 하나의 그 계획이에요. 수준별 일터. 그거를 저희가 행복한 일터라고 그러는데 그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 것이 저희들의 계획이고 꿈입니다. 또 하나가 뭐냐. 우리 일반 사람들도 노년이 되면 이제 자식들도 다 없고 이제 뭐 없을 때 노년이 돼서 혼자서 도저히 생활하기 어려울 때 요양시설을 가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은 더더욱 그런 곳이 필요합니다. 부모님도 다 돌아가시고 내가 형제도 나를 어떻게 건사하기 어려울 때 우리 아이들이 있어야 될 곳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그런 일반
그런 시설 말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행복한 시설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부터 저희가 이제 갖추고 그거를 만들 그런 그 꿈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향후에 저희가 이제 계획이 있다면 그 두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 두 가지 시선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일반인처럼 대해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2살인데 어떤 경우에 그래요 마치 그냥 그 초등학생 대하듯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부족하니까 당연히 이해가 되는데 우리 아이들을 대할 때 일반 사람들처럼 똑같은 시선으로 이렇게 대해 주십사 하는 그 시선 한 가지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발달 장애로 인해서 그 어려움이 있는 그 부분을 또 그 부분대로 이렇게 똑같이 바라봐 달라는 어떻게 보면 양면성인데 그 시선을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랑 함께 늙어갈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이 뭐가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마지막 그 소망이 있다면 아이들하고 노년을 같이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소망 품고 지금도 아이들 만나고 있습니다.